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기초를 다루는 처음부터 따라하기 시리즈 어느새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동영상과 음악과 같은 미디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미디어 삽입 방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삽입할 때 생각해 두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 강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픽사베이에서는 다양한 동영상 파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픽사베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픽사베이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동영상 검색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서 모든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음악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비디오라든지 음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픽사베이의 라이센스 기준에 따르면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우선 이 비디오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메뉴 중에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비디오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선택하셔 갖고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등대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등대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이미지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게 어떠한 형태대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적당한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품질하고 시간 등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등대 풍경을 선택해 주고요. 자, 무료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픽사베이의 라이센스 정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이센스에 따라서 무료로 사용 가능, 그리고 출처를 안 밝혀도 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사용하실 때 기억을 해 두실 거는 영상은 저화질을 확대하게 되면 깨지고 계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표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자 하는 화면의 크기에 맞도록 이 이미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920에 1080짜리 HD 영상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1920, 1080 그리고 다운로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작가가 나오고 그 사람이 제공한 동영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파워포인트에서 카운트다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카운트다운이라고 검색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시계 모양이 있죠. 그래서 가져다 대면 이와 같이 19, 8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이 되는 이런 영상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파워포인트 자료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을 보시면 여기 스폰서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유료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제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무료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픽사베이 첫 화면으로 가시면 이러한 영상뿐만 아니라 음악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음향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음악에서 첫 번째 파일을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가 되고
이 라이센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신 것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에 올리면 이 음악에 따라서는 어떤 라이센스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나 이랬을 때 이 제작자와 어떤 쉐어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서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할 때는 이것이 라이센스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하고 소리하고 모두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영상과 소리를 혹은 음악을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비디오를 삽입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미디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디어에 이 비디오 항목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디바이스, 스톡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 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비디오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고자 할 때는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비디오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해당 비디오를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비디오가 삽입이 되었죠. 자, 그 외에도 이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비디오 항목에 스톡 비디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를 구독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들이 나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디오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링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슬라이드에다가 온라인 비디오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부분은요, 이 온라인 비디오는 해당 위치에서 온라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삽입한 비디오가 재생이 안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표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비디오를 넣게 되면 발표 전에 거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디바이스에서 이와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자, 비디오를 추가하게 되면 이 상단에 보시면 비디오 형식 탭하고 재생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 비디오 형식 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앞부분에 보면 미리 보기가 있어서 이 재생을 클릭해 비디오를 한번 재생해보는 이런 단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조정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정에서는 이 수정을 이용하셔갖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기를 바꾸는 게 수정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색을 선택해 주시면 이 비디오의 색상을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색이나 회색 등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부분이 바로 이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비디오를 재생되지 않을 때 어떤 포스터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포스터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영화나 이런 영화 클립 이런 거라면은 영화의 어떤 커버를 여기다가 표시되도록 해주면 좋겠죠. 자,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포스터 프레임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터 프레임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뭐 파일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파일의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파일 또는 스톡 이미지, 온라인 그림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온라인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빙에서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대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와 같이 등대 이미지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스트를 이와 같이 클릭해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의 커버가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포스터 프레임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첫 번째 화면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비디오 스타일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디오 스타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 비디오의 어떤 프레임의 모양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효과고요. 이 비디오 스타일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항목으로 비디오 쉐이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깥에 있는 테두리 프레임을 어떤 도형의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비디오 쉐이프입니다. 자, 비디오 쉐이프를 클릭하고 한번 여기서 하트 모양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트 모양 안에 이 영상이 재생되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테두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효과에서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반사와 같은 이런 다양한 효과들도 여러분들이 넣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형식에서는 이와 같이 색상이라든지 테두리, 어떤 포스터 프레임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조정 항목에 디자인 다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디자인 다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모든 것이 초기화되고 원래의 상태로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이제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재생 탭인데요. 재생 탭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미리 보기 부분에 재생 항목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비디오 형식에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중간중간 이 영상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주는 이런 책갈피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을 이와 같이 어떤 뭐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책갈피고요. 이 책갈피 제거를 하게 되면 해당 지점에 있는 이런 책갈피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바로 이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뭐 이거는 짧은 영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긴 영상인 경우에 좀 뭐 영화 같은 거라든지 뭐 1시간 이상짜리 이런 클립을 그거를 다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비디오 트리밍 기능이고, 비디오 트리밍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 바를 이용해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 부분만 잘라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간 타임 테이블이 있죠. 여기서 재생을 눌러보시면은 이 재생 시간을 이렇게 보시면서 원하는 지점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직접 시작 시간이라든지 종료 시간을 넣어주시면 더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 녹색부터 빨간색 사이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영상이 잘라지고 그 자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비디오 트리밍 기능입니다. 그래서 편집 도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편집 항목에 보면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음악이라든지 영화를 보면 특히 음악에서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끝날 때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페이드 인 시작할 때 그리고 페이드 아웃 이런 기능인데요. 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에 시간을 두면 그 시간 동안 영상이 시작할 때 점점 밝아졌다가 끝날 때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편집 기능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므로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션이 바로 이 비디오 옵션 부분입니다. 비디오 옵션에서 첫 번째가 바로 볼륨 부분인데요. 이 볼륨에서는 비디오에 만약에 소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소리의 높낮이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영상은 필요하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소리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음소거를 눌러주시면은 영상만 재생되고 소리는 표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 옵션의 또 다른 옵션에서 바로 이 시작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 시작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클릭 시 자동 실행, 클릭할 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 실행은 말 그대로 이 자동 실행을 설정해 놓고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요, 특별한 어떤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이 자동으로 이처럼 실행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자동 실행 옵션입니다.
재생 옵션 중에서 자동 실행 외에 마우스로 클릭 시와 클릭할 때가 있죠. 자, 이거는 클릭해야만 영상이 재생되는 건데, 이 중에서 이 클릭할 때를 선택해 주시고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영상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영상이 재생되지만,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영상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즉, 이 재생 옵션에서 클릭할 때는 영상이나 이 재생 버튼을 클릭해야만 영상이 재생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발표할 때 마우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클릭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클릭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아무데나 클릭하더라도 영상이 재생되도록 할 수 있는 옵션은 바로 이 마우스 클릭 시입니다. 자, 슬라이드 쇼 탭에서 처음부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당연히 영상 위에 올라가면 손 모양으로 표시돼서 클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빈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손 모양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우스 클릭 시와 클릭할 때는 모두 마우스나 어떤 것들을 클릭해야만 재생이 되는 거지만, 이 마우스 클릭 시는 영상이 아니라 어디를 클릭하더라도 재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릭할 때는 동영상을 클릭해야만 재생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발표를 하실 때는 이 마우스 클릭 시나 자동 실행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 외에도 추가 옵션들을 보면요, 여기에 전체 화면 재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전체 화면 재생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와 같이 총 프레임이 가득 차지 않았죠?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이와 같이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이 바로 전체 화면 재생 옵션입니다. 그리고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안 나타나죠? 그리고 클릭을 해야만 영상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런 옵션이 바로 이 재생하지 않을 때 숨기기 옵션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반복 재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반복 재생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옵션을 자동 실행으로 해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영상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반복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반복 실행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계속 띄워놔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반복 실행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재생 후 되감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생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건데요. 어차피 이 반복 재생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자, 그 외에도 재생 후 되감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반복 재생이 아니라 이 재생 후 되감기만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영상이 재생되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끝나는 지점에서 멈춰 있지만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재생 후 되감기 기능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삽입하고 이 재생 옵션이나 비디오 형식을 이용하시면 쉽게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내가 삽입한 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해당 컴퓨터, 즉 발표하고자 하는 컴퓨터에서 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코덱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네이버가 있죠? 여러분들이 코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코덱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코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뜬 게 스타 코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코덱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은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를 하셔갖고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재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스타 코덱을 설치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스타 코덱을 설치했는데도 뭐 재생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다가 동영상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이런 동영상 파일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윈도우에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네이버 검색에서 동영상 플레이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동영상 플레이어 다운로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본 플레이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곰플레이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 플레이어를 해당 컴퓨터에다 설치하시고 이 플레이어로 직접 재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에다가 영상을 재생할 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파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도 동영상 파일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재생 플레이어 설치 파일, 뭐 곰 플레이어가 됐든 뭐 KM 플레이어가 됐든 이런 설치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리고 코덱 설치 파일,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동식 디스크 외장하드라든지 USB에다가 가지고 다니시면 어떤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방법 중에 하나가요. 동영상이 고용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삽입할 때는 화질이 좋은 영상을 쓰셔야 되는데,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뭐 3기가 이상 되는 것도 막 있죠.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의 동영상으로 삽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파일도 3기가, 두 번째 파일도 3기가, 세 번째 파일도 3기가 이상의 이런 파워포인트 파일이 될 겁니다. 굉장히 좀 무겁겠죠. 자, 이러면은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10개만 만들어도 30기가가 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 파워포인트 파일에다가 직접 영상을 삽입하지 않고요. 이 영상을 연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일을 연결할 때는 이 파워포인트 파일하고 동영상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파일에 이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간 동영상 파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플레이어와 코덱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갖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파일에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기존 거를 이와 같이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한번 용량이 큰 동영상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미디어 항목에서 비디오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고 여기 보면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560메가죠. 자, 이거를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삽입이 되고요. 여기서 뭐 비디오 형식이나 재생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탭을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이름을 넣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삽입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용량을 보시면은 지금 이 580메가 정도가 되죠. 즉, 그 동영상 크기만큼 파워포인트의 파일의 크기가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10개만 만들더라도 5000MB가 넘어가게 됨으로써 굉장히 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연결하는 것도 일반 비디오 삽입과 동일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미디어 항목에서 비디오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비디오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똑같이 이 560메가짜리 파일을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삽입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목록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파일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의 연결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동영상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요거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다운로드에다가 그냥 프레젠테이션 2 그대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된 파일의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에 바로 560MB, 여기 보면 573,641KB 짜리 동영상이 파워포인트 파일에 삽입이 되니까 574,187KB 됐죠. 즉, 동영상의 용량의 크기만큼 이 파워포인트 파일의 크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은 500MB짜리라 그런데 만약에 1GB짜리 동영상이다. 그럼 1GB짜리 동영상이 파일을 몇 개만 만들더라도 수십 기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외장하드라든지 USB 어떤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PPT 파일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반면에 파일의 연결을 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547KB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아무리 많이 만들더라도요, 이 용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PPTX 파일, 즉 파워포인트 파일의 용량이 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PC의 사양이 좀 안 좋은 사양이다 이러면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그걸로 인해서 동영상 재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오류의 발생 빈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고용량 동영상을 쓰시는 게 좋은데요. 고용량 동영상은 파워포인트 파일의 용량도 올리기 때문에 삽입으로 하기보다는 파일의 연결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렇게 파일에 연결할 때는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하고 이 동영상 파일을 같이 갖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추가할 수 있는 미디어인 소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미디어 항목에서 오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내 PC의 오디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오디오를 선택하고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와 같이 설정하거나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를 삽입하게 되면 오디오 형식과 재생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디오 형식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 아이콘의 모양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 바꾸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 바꾸기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 재생 버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소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온라인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고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이 그림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이 해당 버튼이 그림으로 바뀌게 되고 이 그림을 클릭하면 오디오가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형식에서는 이와 같이 이 아이콘의 형식을 바꾸는 거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생 탭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탭에 가면 여기 책갈피 추가 기능이 있고요. 영상하고 동일한 거고, 그리고 이 오디오 중에서 일부분만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바로 이 오디오 트리밍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트리밍에서 이와 같이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해당 부분만 재생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이 있죠. 만약에 페이드 인에 5초를 선택해 주시고 페이드 아웃에 5초를 선택해 주시면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재생이 되고요. 끝날 때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오디오 트리밍하고 페이드 인 아웃을 잘 사용해 주시면요, 이 오디오를 분위기 있게 깔았다가 분위기 잔잔하게 사라지는 이런 효과등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오디오 옵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오디오를 시작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 시 설정할 것인지, 혹은 이와 같이 자동 실행으로 하게 할 것인지, 또는 클릭하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오디오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 두실 옵션은 바로 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이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 오디오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와 같이 삽입이 되었죠. 근데 만약에 4개의 슬라이드에 이 오디오를 지속적으로 재생되도록 설정하고자 한다면, 자,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리고 페이드 인에 의해서 오디오가 재생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오디오가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재생 옵션에서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을 선택하게 되면 이 오디오가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반복 재생이라든지 뭐 쇼 동안 숨기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 재생은 오디오가 계속 끝나기 전에는 계속 반복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쇼 동안 숨기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오디오가, 자, 슬라이드 쇼로 해서 처음부터 하게 되면 오디오는 있지만 표시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리는 나오지만 오디오가 없죠. 자, 그리고 추가 옵션을 보면 이 오디오 스타일 부분이 있는데, 이 스타일 없음은 요 설정을 다 없애버리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재생, 요걸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모든 슬라이드에 재생되는 이러한 옵션들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기능도 복잡하지 않은데, 이런 오디오 트리밍이나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이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하는, 즉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동영상과 음악을 이용해서 한번 영상 편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미디어 그룹에서 비디오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받은 등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냥 삽입으로 해도 됩니다. 자, 삽입으로 입력을 했고요. 이거를 화면 크기를 이와 같이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부분에다가 시의 문구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자, 임의의 위치에 이와 같이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텍스트가 다 입력이 되었으면 이 텍스트를 꾸며줘야 되겠죠. 자, 흰색으로 해주고 이와 같이 진하게를 해주시면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부분을 이와 같이 강조를 하고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텍스트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렇게 올라오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고 이 효과 옵션을 이용해서 단락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순서대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으면 이제 이 동영상이 실행되도록 해야 되죠. 자,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고 이 재생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 옵션은 마우스로 클릭 시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또는 뭐 여기서 자동 실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영상이 계속 반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재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애니메이션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글자가 올라오고 글자가 다 올라온 다음에 이 영상이 재생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하고 글자하고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애니메이션 탭에 있는 애니메이션 창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 것과 이 동영상의 재생 버튼이 이와 같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텍스트가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죠. 여기서 자세히를 눌러보게 되면 이 1번부터 7번까지 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이 재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고 이거를 클릭 앤 드래그를 하셔갖고요.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위쪽으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클릭할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이 두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이 세부 내용을 보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동영상이 재생되고 그 다음에 클릭해야만 나머지들이 재생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 첫 번째 등대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자, Shift 키를 눌러서 마지막까지 선택을 해 줍니다. 시작 옵션은 이전 효과와 함께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등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 게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때는 요 지연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요 애니메이션 창을 늘리셔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요 애니메이션 시작 부분을 마우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은 해당 위치에 각각의 텍스트의 위치가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죠. 자,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애니메이션 효과와 그리고 영상이 이와 같이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음악을 한번 추가해서 이 배경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음악을 추가하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삽입 탭에서 미디어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오디오를 선택해 줍니다. 내 PC의 오디오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적당한 오디오를 선택해서 삽입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디오 아이콘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아이콘의 크기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재생 탭에서 이것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쇼 동안 숨기기를 체크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작 옵션을 마우스 클릭 시가 아니라 자동 실행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모든 슬라이드에서 한번 재생되도록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에서 재생되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창에 가보시면요, 이와 같이 오디오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디오는 처음부터 재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영상 앞에다가 클릭 앤 드래그로 배치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디오가 재생되면서 이 동영상도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탭을 가시면 이와 같이 시작 옵션이 있고 시작 옵션을 이전 효과와 함께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오디오가 재생되고 동영상이 재생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음악의 볼륨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탭에서 이 볼륨을 높음이 아니라 낮음으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하고 음악하고 텍스트가 어우러져서 마치 영상 편지와 같은 이런 느낌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시면은 이와 같이 영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재생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에 동영상과 음악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셨습니다. 동영상 파일을 넣을 때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넣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클 때는 직접 삽입보다는 파일의 연결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파일의 연결을 했을 때는 동영상 파일과 파워포인트 파일을 모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영상의 원본하고 코덱 그리고 플레이어는 여러분들이 USB에다 갖고 다니시면 그런 위기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만든 거를 잘 연습하셔갖고요. 자,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파워포인트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